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조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오늘은 완벽한 타이밍에 반갑습니다를 외친 것 같은데요, 우재씨? 이게 흔치 않은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호흡이 좀 맞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네. 출발이 좋은데요. 왠지 기분 아. 좋은 하루. 끝까지 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희 오늘 원주 아는 척 52회 2부 코너에서는 지난번 네. 1부의 마지막 때 조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때 아마 다가오면은 또 뭐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또 야심차게 선보이는 벌써 몇 번째 코너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선보이는 코너는 매거진 W라는 코너입니다. 네. 네. 매거진 W 도대체 무슨 코너이길래 뭐 크리스마스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바로 지체할 것 없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우재씨 이거 어떤 코너인가요? 네, 저희가 평소에 이런 말을 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원주는 뭔가 이렇게 뭐 적당히 이게 도시 규모는 있는데 뭐 갈 만한 데는 또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런 규모에 비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서 근데 또 이제 저희 또 살펴보면은 원주에도 분명히 또 어딘가에는 매력적인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왜 갈 곳이 없다고 할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될까? 아마 뭔가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그럼 우리가 좀 원주에 있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나 맛집, 놀거리 이런 이른바 좀 핫플레이스를 좀 소개하고 리뷰도 해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코너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원주 하는 척 중에서 가장 생활에 가깝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실제로 일상을 살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은 좀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코너 그렇죠. 이름이 매거진 W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요? 아니 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생활 정보를 담은 잡지처럼 W 뭐 여러 가지 또 뜻이 담겨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좀 해봤고 또 우리 또 유명 모 잡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매거진 이제 B라는 또 잡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그렇죠. 또 브랜드를 이렇게 소개하는 잡지 여기서도 좀 차용을 해서 저희가 원주에 이제 W를 붙여가지고 한번 매거진 W로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소상히 밝히기가 좀 민망하네요. 딱 들으셨을 때 이거 매거진 B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매거진 B를 아시는 분들일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매거진 W 하면 그냥 뭐 원주의 W겠구나 또 그 정도로 딱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퀄리티도 좀 따라가야 될 텐데 말이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또 사랑을 받는 저희 코너 매거진 W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요런 그 코너에서는 저희가 그냥 뭐 매번 그냥 원주에 뭐 이런 카페 가보십시오, 이런 맛집 가보십시오 그렇게만 단순하게 그냥 소개하면은 사실 매거진으로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퇴색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매주 뭐 이번 주는 이 카페 이런 느낌보다는 딱 그 장소를 그냥 들어 소개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번 회차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뭔가 뭐 크리스마스에 갈 만한 곳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소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뭐 저희 이전에 원주하는 척에서도 이런 어떤 컨셉이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좀 공간들을 소개해드렸던 게 몇 번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가을에 드라이브 가기 좋은 코스 뭐 아니면은 저희가 뭐 비 오는 날 또 갈만한 장소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시기마다 적절하게 가볼 만한 장소들을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은 그게 또 하나의 원주를 즐기는 다양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매거진 W에서는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장소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희가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든지 이렇게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조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제안이나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공간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고에 국인 씨가 쓰신 원고에 예시로 든 게 이제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 어디로 갈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내년에는 꼭 한번 보내볼 수 있도록. 야,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연말에 또 결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들로 또 정말 고민 되실 때 이렇게 저희한테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적극 수용해서 또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크리스마스에 어디 갈지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이 매거진 W 첫 번째 또 코너의 시간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진짜 근데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음 주네요. 그렇네요. 일주일 뒤면 이제 2부고 진짜 거의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크리스마스를 잊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군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렇죠. 상당히 성탄절을 재밌게 좀 보낼 수 있었는데 군대에서 올해는 또 이제 밖에서 좀 이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원주에 좀 어딜 갈 수 있을까? 이제 사회에서 맞는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원주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 코너라고 있죠. 근데 또 우리 국인 씨는 또 원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원주의 온갖 핫플레이스를 꿰고 계시네. 그래서 오늘 국인 씨가 많이 준비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부터 이제 슈아가 태어난 이후에는 크리스마스가 조금 크리스마스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렇지만 또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또 1년 사이에 아니면 그동안 제가 갔던 곳 중에 크리스마스에도 좀 가면 좋을 만한 그런 공간들 아니면은 제가 뭐 직접 가진 못했어도 여긴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모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에는 보통은 이제 뭐 데이트를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꼭 크리스마스 때 그 데이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데이트를 위한 날이야 이렇게 공표한 것도 아니고 또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마치 막 커플들을 위한 이 날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호도되고 있는. 뭐 그렇게까지요? 너무 그게 그래요?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요? 제가 더 당사자인데 너무 또 많이 흥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슈아랑 이렇게 가족 나들이를 할 수도 있는데 꼭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렇네요. 그리고 또 뭐 혼자서 아니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냥 모여서 가볍게 놀 수도 있는데 꼭 이제 뭔가 데이트만 해야 될 것 같은 그 모습들이 조금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입고 오시군요. 안 입고 오기보다는 그 외에 이제 상황들도 있다. 거기에 주목해 보자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몇 가지의 상황별로 이렇게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한번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어디를 가면 좋을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먼저 바로 우재 씨를 위해서 또 타겟팅이 됐네요. 준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혼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사실 뭐 제가 앞단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은 집에서 어허. 아, 집에 있어라. 넷플릭스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넷플릭스라도 결제해주고 말씀하시죠. 아. 그런 얘기 할 거면. 아 요즘에 참 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또 OTT 뭐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에 밖에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딜 가도 줄 서야 되고. 아 그러니까요. 또 눈 오면은 또 춥고. 네. 아, 또 번잡스럽게 요즘 뭐 그렇죠. 네 코리아 넘버원도 재밌고 뭐 또 여러 가지 드라마들도 재밌는데 네. 이런 건 사실 농담이고 네 네. 또- 농담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농담 아니 절대 농담입니다. 너무 즐겁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유 절대 네. 농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혼자인 당신도 크리스마스를 네.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야나두네요, 완전. 그러니까요. 야, 아, 궁금합니다. 너도 네.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낼 수 있어. 아, 놀리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네, 한번 진심을 한번 들어보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혼자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두 곳에 조금 식당과 또 한 곳에 커피숍, 카페를 준비를 했는데요. 야, 이게 그러면 점심, 저녁, 뭐 디저트 다 되네요. 아, 그럼요. 하루? 점심 드시고 뚝딱이네, 뚝딱. 이제 커피 아. 한 잔 하시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책임질 수 있는 좋네. 딱 그 이야, 하루 코스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게 기대됩니다. 사실 네. 혼자 이렇게 밖에서 보내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조금 어디까지 혼자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왜 우리 짤도 있잖아요. 레벨 단계 아, 막 맞아요, 맞아요. 10레벨까지 뭐 예를 들어 네네네. 고기 혼자 구워 먹든지 뷔페 혼자 가든지 뭐 이런 퀘스트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게 그쵸. 중요하시단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1인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그게 크게 부담 없이 좀 혼자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준비를 했는데 한 네. 레벨 1, 2 정도. 네. 근데 또 이 공간들마저도 뭐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난 저 정도도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일단 수 오늘 있죠. 한번 청취해 보시고 그 선택을 조금 그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네. 네. 그래서 도전해 보시는 거죠, 뭐. 네. 네네. 이번 기회에 또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또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좋습니다. 먼저 그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타레라는 식당입니다. 네. 타레. 네. 이거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떤 식당인가요? 여기에는 그 약간 1인 뭐 혼밥 하기에 좋은 곳으로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뭐 예전부터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약간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약간 일식 이렇게 덮밥집, 네, 일식 숯불 뭐 요리 이런 곳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뭐 위치는 원주시 동진골 1길 32 1층 여기인데요. 뭐 이렇게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 일산동에 그 위치한 그 일산 성당이 있습니다. 그 학성중학교 네네.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그 바로 그 큰 사거리 쪽에 바로 위치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원도심 쪽. 네, 원도심 쪽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좀 맛집으로 예전부터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서 저도 여기를 많은 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저는 아직 여기를 못 가봤는데 항상 그래요? 네네 여기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가 조금 그 아마 사진을 저희가 첨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쪽에는 이제 4인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벽 쪽에.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는 1인 그 바 형태의 테이블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주방장을 마주보는 형태의 그런 바 그쵸. 형태죠. 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데 근데 이제 바 형태로 된 식당들이 뭐 요즘에 좀 곳곳에 좀 생기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죠. 이런 바 테이블 중에서도 여기가 조금 혼밥하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칸막이가 조금 어느 정도 그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렇네요. 혼자서 진짜 1인으로만 하는 건 아닌데 한 두세 칸으로 돼가지고 칸막이들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바 테이블에 앉아서도 사실 혼밥을 뭐 하기 편하다라고는 하지만 옆에 누군가 바로 이렇게 좀 있거나 아니면 그게 그래도 조금 시야가 차단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조금
칸막이들도 있어서 또 혼밥하기에 더 약간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그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어떤 뭐 숯불 덮밥 집이냐, 숯불 요리 집이냐 했을 때 약간은 일식 숯불 요리를 활용한 덮밥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게 소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서 직접 배워온 특제 간장 소스와 최고의 수친 비장탄을 이용해 구워낸 숯불구이를 비장탄? 네, 밥에 얹어내는 숯불구이 덮밥입니다라고 이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정통으로 내가 배워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은 일본식 야채 치킨 카레가 있고요. 네. 카레. 네. 네, 근데 이 야채 치킨 카레도 숯불 닭고기 야채 그 카레입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네. 숯불이 들어가는군요. 네, 무조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숯불이 여기에 핵심이구만 진짜. 숯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숯불에 대한. 그리고 또 부타동이라 그래서 숯불 돼지고기 덮밥이 있고요. 야, 좋다. 네. 네. 그리고 또 숯불 닭고기 정식인 야키토리 덮밥. 네, 요즘에 또 뭐 유튜브에서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그 콘텐츠에서도 이 야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야키토리 듣다 보니까 야키토리가 뭐 하나 약간 대명사처럼 지금 머리에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숯불로 구운 닭고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숯불 닭고기 정식인 야키토리 덮밥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식 소고기 덮밥인 규동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그 메뉴 중에서 숯불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메뉴라고도 좀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승엽 선수가 일본 시절에 그렇게 많이 먹었다던 네. 규동. 네. 네, 이렇게 어떤 일본식의 덮밥 요리가 근데 뭐 굉장히 뭐 가짓수가 엄청 많다기보다는 딱 정말 잘할 수 있는 가짓수로 최소화 딱 해가지고 요 메뉴를 지금 팔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게 저 그 사실 그 카레가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말이죠. 그 사실 원도심에 예전에 그 보건소 근처에 그 카레집이 서라미 커리라는 카레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가 상당히 맛집이었는데 거기가 없어진 뒤로 이렇게 마땅한 카레집이 원도심 쪽에 좀 없어서 아쉬웠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또 이렇게 맛집이 있다는 게 일단은. 네네. 약간 뭐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서라미 커리가 저도 아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쪽 저기 어디지? 그 옛날 소방서 뒤쪽 있잖아요. 네네. 네. 그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 왜 지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왜 저는 어느 날 전 나라 잃은 사람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서라미 커리 맛있었는데 이렇게 마치 그냥 추억회상하듯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회의 끝나고 같이 함께한 분이 서라미 커리 아시냐고 그러면서 거기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서라미 커리가 아직 있어요? 뭐 이랬는데 저 길로 이제 옮겼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래. 배신감. 또 우준 씨랑 한번 오랜만에 또 서라미 커리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레부터 가야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서라미 커리는 둘째 저희 못 가봤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4가지 식사 메뉴가 있는데, 뭐 여기에 뭐 고기 추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약간 뭐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얻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야키토리 덮밥 아니면 부타동 이게 정말 맛있다, 특히 이렇게 막 후기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요거뿐만이 아니라 약간 크리스마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더할 만한 부분이, 저는 여기 이제 음료나 이렇게 가벼운 반주를 할 수 있는 그 메뉴 중에서 오리지널 하이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하이볼.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야키토리 덮밥이, 사실 야키토리가 조금 더 가볍게 즐기는 안주의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약간 물론 덮밥으로 이렇게 식사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약간 오리지널 하이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사케 종류도 있기는 해요. 사케 잔술로 팔거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조금은 약간 반주 느낌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약간 뭐 점심이나 이럴 때 가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약간 저녁 시간에 가서 조금 이렇게 저녁 겸 가벼운 한 잔 정도 하는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딱 메뉴 선택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사실 카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본식 야채 치킨 카레에 이 도쿠리, 사케 도쿠리를 하나 시켜가지고 말이죠. 따뜻하게 이렇게 데운 도쿠리를 한 잔 마시면 이 눈 오는 크리스마스에 아주 그러니까요. 혼자서도 또- 아주 행복하지 않을까. 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을까. 네. 마음이 따뜻하다 못해 눈물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한 잔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든든한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왜 이곳에 사실은 뭐 영업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그렇죠. 저녁에 네. 갈 수 있냐 이런 걸 봤을 때 뭐 약간 근데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24일, 25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최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주말에 겹쳐가지고 네. 네, 평일에 우지 쉬시지도 못하고 제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정기 휴무가 근데 안타깝게도 일요일이 정기 휴무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에 가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당일 일요일 정기 휴무를 제외하고서는 네, 11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부터 이제 오후 8시 반까지가 영업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브레이크 타임이 좀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근데 이 브레이크 타임만 피하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이 5시 반 이후에 약간 저녁 먹으면서 같이 이제 가벼운 술 한잔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타레 일단 여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는데 꼭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못 가본 곳이라서 그러니까요.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만 들어도. 우리가 보통 우지 씨랑 저랑 좀 자주 가는 그 일본식 덮밥집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약간 좀 튀김이나 아니면 뭐 연어나 뭐 스테이크 이런 덮밥들이잖아요. 네. 카땡쿠레가 그쵸. 카땡쿠레가는 뭡니까? 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카쿠레가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기요. 네, 많이들 가시는. 네, 거기. 그렇죠. 네. 근데 거기과는 조금 또 메뉴 구성 자체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또 여기 자체도 한번 그냥 식사로도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또 즐겨보실 수 있을 만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타레를 추천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녁을 만약에 먹는다면 그 전에 이제 점심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두 끼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네, 그러니까요. 점심 저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심은 어디서 먹냐? 여기도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약간 일식에 오늘 하루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의 취향이 너무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노골적으로 일식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디 저희가 많이 준비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그 식당은 탄탄면 공방입니다. 네. 탄탄면 공방. 네. 이게 저기 그 단계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여기 위치를 저희 원주하는 쪽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고속버스 터미널 때 임시 정류장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는데. 장미공원 인근이라고 하면 되고요. 네네네. 어쨌든 뭐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위치 나옵니다만 그 상가 건물 이제 주차장 있는 엄청 큰 상가 건물.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그 높게 올라간 그 공간에 건물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 요즘에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하루 필름인가? 하여튼 그 사진 찍는 곳 있잖아요. 인생 네컷처럼. 사진 찍는 곳이 이 건물에만 2개가 이제 위치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루 필름이랑 이제 비사이드 포토인가? 하여튼 그런 뭐 비슷한 느낌의 명칭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곳이 이 건물에 그 1층에 같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굉장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는. 근데 이게 또 정류장으로 봤을 때는 또 합동청사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또 근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근방이라고 또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이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는 북원로 2235-4 1층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 건물 치시거나 아니면은 뭐 탄탄면 공방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뭐 저희들도 굉장히 애정하는 식당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가.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 이태원에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에서 뭐 이렇게 뭐 방송도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좀 유명해졌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탄면 아니면 탄탄맨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음식은 그거 중식 아니야라고 이제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 중식의 탄탄면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약간 중식 탄탄면과 일본의 라멘이 약간 결합한 느낌의 좀 일식 탄탄면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뭐 이런 땅콩 소스를 기반으로 한 면 요리인 탄탄면의 느낌이, 그러니까 땅콩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그 플러스해서 사골 육수가 이제 같이 그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맛 자체가 약간 라멘 맛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맞아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워낙 라멘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라멘보다는 라멘은 항상 먹는 느낌이라면 조금 더 거기에서 좀 더 맛을 더 드리는 그 땅콩 소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색다른 맛을 전해주는 그게 또 좋아가지고 저희도 자주 종종 이제 좀 찾고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는 아예 그 공간 자체가 바 테이블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라멘집, 이게 바처럼 된 라멘집 같은. 네. 딱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이게 주문도 키오스크로만 딱 들어가면 바로 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가셔도 뭐 전혀 진짜 부담 없이 그냥 주문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직접 이렇게 그 음식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특징인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인증샷을 남기기 좋은 곳이면 더 좋긴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그릇 자체가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뭐 그 예술 작품 같아요. 어디 그 미술관에 그렇죠? 되게 전위적인 아방가르드한 포장해 주셨군요. 저는 약간 변기 같다고. 아니 지금까지 칭찬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아무리 치면은 소송 들어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하기가 조금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릇 자체가 사선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독특해요. 네, 이게 딱 평평한 그릇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딱 평면으로 잘리는 그 그릇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조금 경사가 있죠. 네. 독특했던. 그래서 약간 이런 항아리 같은 모양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담겨 나오니까 그거를 인증샷 찍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항상 갈 때마다 인증샷을 꼭 남겨서 이제 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공유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 자체를 좀 얻으실 수 있는. 네. 예전에는 저 탄탄면 다 먹고 그렇게 완뽕이 아니라 아무튼 뭐 완면 완면한 걸 다 올리면은 뭐 이벤트도 있고 했는데 요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미가 있다, 그런 재미가 있다 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게 탄탄면이든 라멘이든 이렇게 약간 혼밥 하시는 분들 상징과도 같은 메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약간 제가 군대 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공승현 씨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공승현 씨가 그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밥을 맨날 혼자 먹는데 혼자 라면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그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약간 상징적인 장면이다. 근데 이 가게가 약간 그 전형적인 가게처럼 이제 보여서,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최적화돼 있다. 그만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좀 맛있게 먹는 법이,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절반 정도 먹은 다음에 처음 나와서 이제 한 절반 나왔을 때는 이제 거기 이제 다진 마늘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네, 그걸 숟가락으로 좀 넣어가지고, 그걸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 마늘 국물이 돼버리죠. 네. 그렇죠. 적당히 좀 넣으시고 이제 다 먹었다 했을 때, 면을 다 먹었다 했을 때 이제 국물에다가 이제 거기 또 볶음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볶음 김치를 이렇게 투하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깃밥을 또 이제 말아 먹으면은 아주
최고다. 맞아요. 네. 그게 딱 네. 1년의 코스죠. 이게 맞아요. 공깃밥도 그냥 이렇게 사장님 공깃밥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그냥 주세요.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먹으면 약간 이거까지 다 먹어야 약간 미션 클리어 같은 느낌이 항상 저는 좀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참 우리 같이 이렇게 혼밥하는 분들은 그 공깃밥 달라고 하기도 참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맞아요. 네. 그러나 두려움 없이 네. 당당하게 외치시면 된다.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혼자 오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아서 이제 너무 그걸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고 그냥 여기 편하게 가셔가지고 좀 식사를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네. 준비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좀 일식을 이렇게 두 메뉴로 준비하게 됐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일본 일식은 좀 그런 문화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또 미디어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혼자 밥 먹고 그렇죠. 그 뭐 인테리어나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혼자 먹기에 좀 편한 구성들로. 근데 아무래도 뭐 한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식도 약간은 혼자 먹기에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식당 자체가 또 워낙 오픈돼 있는 경우가 많고 또 4인 식탁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사실 그렇죠, 혼자 그렇죠. 먹기엔 조금 부담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또 대부분의 일식은 그래도 또 혼자 먹을 수 있는 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좀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보통 보면은 또 덮밥도 그렇죠. 그렇고 라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메뉴들을 이번에는 한번 좀 준비를 해보았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또 탄타멘 공방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탄타멘 공방은 옛날에 더 맛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요즘에도 계속 가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이 더 낫다고 저희는 느끼는 이유는 약간 맛이 그런 맛 자체가 좀 더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진해진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부분이 더 강해졌으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 강해진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곤 하는데 또 다른 분들에게는 또 취향이 어떨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인에게 또 잘 맞을 수 있으니까요. 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영업 자주 시간에 갑니다, 또 저희는. 네. 그럼요. 그래도 계속 찾게 되는 곳이긴 한데 영업 시간은 월요일이 정기 휴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그 날과는 크게 관계는 없어서 양일 이틀 다 가실 수 있을 텐데 월요일이 정기 휴무고요. 그래서 11시부터 9시까지 여기에는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맞아요. 이 영업 시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좀 방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저희 점심 메뉴로는 탄탄면 공방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텀에는 또 어딜 가야 되냐? 어딜 가면 좋을까요? 이게 너무 디저트까지 일식을 추천하기엔 네.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면은 그래도 평소에 조금 가보지 못했던 색다른 분위기의 카페를 가보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준비한 그 카페는 약간 재즈바 분위기의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곳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는 버드랜드 커피클럽이라는 그 카페인데요. 네. 여기가 향교길 54 지하 1층이라 그래서 따뚜 경기장, 그러니까 지금 댄싱 경기장이죠. 댄싱 경기장에서 옛 원여고 저희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언덕을 처음 하나 만나는 곳이 있어요. 대성현대 아파트로 넘어가는 그 언덕 바로 바로 만나는 지점, 아파트 입구 쪽에서 만나는 지점에서의 그 건물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여기를 추천드리냐? 이곳이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즈바 분위기의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도도 조금 낮고 그리고 이게 배경도 약간 좀 무채색, 검은색의 약간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약간 목재로 된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좀 약간은 바 테이블처럼 약간 그렇게 놓여져 있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이곳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곳에 카페 슬로건이 에브리데이 재즈 데이예요. 아예
슬로건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사장님이 재즈의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버드랜드 커피클럽의 인스타를 딱 보시면은 뭐 기타 여타 그 약간 카페 인스타와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보통은 카페 인스타를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메뉴 뭐 커피 사진을 찍어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카페의 전경을 찍어서 올리시면서 뭐 오늘도 영업합니다. 아니면 오늘도 뭐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게 계정이. 예. 근데 이곳은 굉장히 인스타 자체도 엄청난 약간 컨셉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검은색 배경에 이렇게 뭐 아이콘을 하나씩 항상 넣으십니다. 뭐 원주시 지도를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재즈 아티스트의 좀 사진을 넣으시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만약에 아티스트를 올리시면은 뭐 오늘의 추천 뮤지션은 뭐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 뮤지션의 어떤 뭐 곡이 어떤 것들인지 뭐 왜 이걸 추천한지 이런 분위기에 이런 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 형태들로 이 계정을 운영하시는 것조차도 이 공간의 분위기를 조금 담고 있는 약간은 뭐랄까요 조금 우리가 재즈 하면은 굉장히 막 밝은 날에 막 햇살 가득한 곳에서 듣는 뭐 그렇게도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약간 분위기를 조금 더 더하자면은 약간 조도가 낮은 곳에서 조금 더 뭐 위스키나 뭐 이런 걸 한잔 하면서 약간 은은하게 들려오는 재즈 음악 소리 약간 이런 모습들을 조금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라라랜드 보시면 라라랜드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이 운영하는 그 재즈 클럽도 약간 그런 이제 그 공간적 분위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모습들이 이 카페 공간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크리스마스에 조금 더 색다른 분위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이 정말 감성이 네. 남다르시네요. 이게 뭐랄까 이렇게 피드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피드로 쫙 보니까 마치 하나의 팝아트 작품과 같은. 그쵸. 이게 스크롤 내리면 내릴수록 네. 이게 정말 공들이시는 것 같다. 이게 인스타 게시물 하나를 올리실 때도 톤 앤 매너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게 보여서 네. 야 그러면 이 공간은 또 얼마나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운영하고 계실까 궁금해지네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그냥 뭐 카페에서 흔히 재즈 음악을 자주 틀긴 하지만 이분은 정말 이 재즈의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곡이 흘러나오는지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재즈 클럽이나 재즈 바를 직접 라이브 공연은 듣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공간적으로 재즈와 관련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즈와 커피에 굉장히 진심이신 그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원두를 선택할 때 뭐 이렇게 선택의 폭이 그렇게 뭐 커피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원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커피를 즐기시는 애호가 분들은 그런 원두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뭐 게스트 빈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지역의 그 빈들을 이제 받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도 하고 그 원두 선택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게 이제 구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의미 있고 또 여기 후기를 보면은 내가 정말 에스프레소는 항상 에스프레소 쓰고 맛없다고 느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적극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그래서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런 후기도 있을 정도로 커피를 맛봄에 있어서도 좀 다양한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크리스마스에 또 이제 좀 더 색다르게 이제 새로운 카페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의 공간의 경험들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들을 좀 추천해 봤습니다. 이게 뭐 공간적으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감성도 그렇지만 또 카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커피의 맛이나 이런 것도 또 새롭게 또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카페네요. 네, 여기도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공간들이 이렇게
바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보통 보면은 4인석 이런 것들도 약간 칸막이 돼 있는 것처럼 조금 공간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약간 너무 밝은 곳에서 나 혼자 그 카페에 가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적인 그 인테리어의 그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가셔서 약간 그 재즈 음악 들으면서 커피 즐기시고 뭐 가볍게 책 한 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곳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혼자서 보내는 경우에 이 대만의 마지막 그 공간은 버드랜드 커피클럽을 소개해드렸고요. 이곳에서는 영업 시간은 12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휴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공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연중무휴라니. 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매일매일 이 공간들을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혼자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도 둘이 될지 아직 남은 기간 모르겠습니다만 또 둘이 만약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다면은 네. 또 어딜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소식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둘이 보내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둘이 보내는 경우에도 약간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차가 있는 경우와 차가 없는 경우로 조금 나눠봤어요. 이게 원주에선 크죠, 이 차이가. 네, 이 차이가 굉장히 좀 커가지고 그래서 조금 차가 없는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이제 터미널 근처에서 놀거나 무실동 근처에서 노는 건 평소에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좀 그래도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신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차가 없는 경우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컨셉을 정해보았어요. 차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해본 그 컨셉은 원주 시내에서 세계 여행 가기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세계 여행까지 가보는군요. 네. 어떻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원주에 그 약간 뭐 당장 세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어도 원주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세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장소는 우리가 쉽게 좀 접하기 어려운 스페인 음식점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음식. 네, 그래서 여기 이름은 엘 까미노라는 그 스페인 음식점인데요. 우주 씨 평소에 좀 스페인 음식 드셔보신 적 있나요? 스페인은 축구만 봤지 뭐 음식을 먹어볼 기회는 사실 흔치가 않아서 없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먹었으면 모를까 알고 먹은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아니면은 뭐 스페인 음식 중에 조금 이거는 안다 하시는 음식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알지도 못합니다. 네. 근데 아마 뭐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하몽이라든지 뭐 아니면 감바스. 하몽이요? 네. 감바스가 스페인입니까? 네네. 그거 술 먹을 때 많이 먹었죠. 그쵸. 나도 먹어봤네 스페인 그러니까요. 음식. 드셔보셨단 말이죠. 근데 좋네요. 뭐 네. 저희가 보통 감바스나 이런 건 뭐 이렇게 안주로 많이 드시는 감바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셔보신 적이 있겠지만 정말 스페인 정통식으로 감바스를 드셔보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약간 베이컨 같은 느낌이, 스페인만의 베이컨이 하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조금 스페인 음식을 정통으로 맛볼 수 있는 이 스페인 음식점이 바로 엘 까미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망길 26인데요. 여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 봉화산 택지에서 더 이제 문막 쪽으로 가다 보면 새롭게 생긴 어떻게 보면 봉화산 택지? 이곳이 있어요. 그런 게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새로 생긴 아파트와 함께 조성된 약간 주택 단지에 결합되어 있는 그 상업시설인데, 거기에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새롭게 좀 들어왔어요. 이곳이, 그리고 또 그 단계 사거리에서 문막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쭉 그 위쪽으로 오다 보면은 마주하는 그 교차로에서 위치해 있는 택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자주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 상호를 알지 않는 이상은, 이쪽에 뭐 음식점이나 카페를 아시지 않는 이상은 뭐 많이 못 가보셨을 텐데, 여기 엘 까미노가 여기에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음식을 정통으로 맛볼 수 있는, 근데 스페인 음식도 어쨌든
유럽권들이 조금 범유럽권으로 생각하면은 음식이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먹는 파스타라든지 스테이크라든지 뭐 리조또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리조또 느낌의 그 스페인 음식이 빠에야예요. 빠에야요? 네네. 그래서 빠에야라는 게 약간 리조또랑 비슷한 느낌의 어떻게 보면 그 밥 요리거든요. 그래서 그 빠에야도 맛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약간 레스토랑 아니면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데이트를 즐긴다면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엘카미노를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보통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그런 파스타를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거나 그런 우리가 떠올리는 레스토랑이 약간 그런 이제 이미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더해서 스페인 음식을 또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스페인 음식은 사실 뭐 제가 서울 가거나 이럴 때도 잘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원주에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그거부터가 신기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가보지 못했던 그 뭐 뉴 봉화산 택지요? 네, 거기를 또 새로끔 가보면서 또 이런 새로운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모로 이색적일 것 같아서 이번 또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 와서 가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저도 얼마 전에 여기를 좀 한번 방문해봤는데 그때 그래서 뭐 여러 명이랑 같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음식을 시킬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여기가 추천을 드리면서 조금 망설여지는 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가면은 좋긴 한 거죠. 평소에는 플렉스하는 날. 평소에는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이 가격표를 자신 봤는데, 야 이거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넉넉히 좀 마음을 좀 넉넉히 품고 가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때 막 여러 가지를 시켰어요. 빠에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하몽도 한번 시켜보고 그다음에 뭐 감바스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시켜봤는데 그때 요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거는 감바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감바스가 이게 진짜 정통 감바스구나. 이게 뭐 여느 술집에서 먹는 감바스와는 다른. 네. 정말 비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요? 네. 궁금한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진짜 정통 감바스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의외로 로제 파스타를 저희가 시켰는데 원주에 물론 많은 그 파스타 맛집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먹어봤던 로제 파스타 중에서는 이곳이 가장 맛있었다.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파스타도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파스타도 과연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로제 파스타만큼은 자신 있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그 두 가지 메뉴와는 다르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몽 있지 않습니까? 하몽이 네네네. 대표 메뉴 아닙니까? 대표 메뉴인데 진짜 스페인 음식하면 대표 메뉴인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은 약간 한국인의 입맛과는 좀 다른가요? 네네네. 왜냐면은 여기가 뭐 저희가 먹었던 건 이베리코 하몽 플레이트라 그래서 거기에 뭐 하몽 샐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샐러드 이런 거 이게 깨작깨작 느껴볼 수 없다. 정통 하몽 그 자체를 느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몽 플레이트, 그러니까 하몽만 진짜 나오는 거예요, 딱. 또 이게 표현에 따르면 최상 등급의 뭐 이베리코 하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거의 한우로 따지면 이게 2+ 한우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켜서 딱 먹었는데 저는 약간 그 돼지 향이 되게 강했어요. 향이 되게 강했어요. 너무 향이 좀 이게 그게 일부러 그 정통 원래 그런 건가 봐요. 약간 고기 본연의 향을 좀 더 살리는. 네네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베이컨은 조금 더 촉촉한 베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외형적 모습은 근데 맛 자체는 굉장히 그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 돼지 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향이 강한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저는 약간 불호였고 근데 어떤 분은
같이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맛있다고 자기는. 야 이게 진짜다. 네. 이게 하몽이구마이 이러면서 한국 음식 같아요. 되게 하몽. 친숙하네. 하몽은 네. 이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경험해 보시기에는 좋으나 근데 둘 다 만족을 못하면 약간 이거는 좀 가격 대비 근데 가격도 이 하몽 플레이트가 꽤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전적으로 해보기가 이게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 하몽 샐러드 이게 그 정도 라이트하게 정통을 너무 처음부터 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조금 가볍게 간 다음에 이제 이 하몽을 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아니면은 검증된 이제 말씀해주신 뭐 감바스나 뭐 제가 아까 말한 그거 위주로 좀 가보고 아까 또 로제 파스타 말씀하셨죠? 그 두 개로 해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빠에야는 먹물 빠에야를 시켰는데 이것도 약간 모두가 조금 불호였던. 모두가 불어요 이건. 네네. 이거는 왜냐면은 그 오징어 먹물이 진짜 진했어요. 거의 이건 거의 이게 먹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물을 먹는 느낌이었다. 벼루에서 갓 뽑아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진해가지고 오히려 약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먹물 활용한 먹물 파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셨을 때 너무 그냥 약간 느낌만 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건 되게 그러니까 더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데 이게 같이 갔던 저희들은 약간 좀 불호의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어떨지. 이게 사실 스페인 분들은 상당히 이게 좀 하여간 뭐 이게 좀 진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열정 가득한데. 그러니까요. 또 그런 걸 한번 또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좀 라이트하게 그냥 이제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검증된 앞서 말씀드린 메뉴들을 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모두가 아는 음식에 약간의 뭐 하몽 샐러드 정도라든지 이렇게 그냥 조금의 변주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공간 자체가 스페인 전문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 곳곳에 뭐 스페인과 관련된 장소와 관련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좀 즐기실 수 있어서 그 공간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스페인을 한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거 둘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둘이 가서 먹물 먹어도 되나요, 근데? 이거 문득 그 상황을 제가 상상해 봤는데. 맞네. 크리스마스 날. 요건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여러모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편안한 이제 사이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먹물을 같이 먹을 수 있냐 없느냐. 좋아요. 또 한번 그런 것도 맞아요. 고려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세계 여행에서 첫 번째 그 국가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이륙하나요, 이제요? 어디로 날아가나요? 그 두 번째 장소는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밥을 먹으면 디저트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저트 하면 어디입니까, 우재 씨? 디저트 하면은 부산 호떡이 참 맛있는데. 그렇죠. 아니겠죠? 물론 부산 호떡 맛있지만 저희가 세계 여행이니만큼. 그렇죠. 우재 씨 디저트 하면 프랑스 아닙니까? 불란서 여기서 또 불란서가 나옵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시네. 불란서죠. 다른 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불란서를 언제 가보든가 해야지. 맨날 불란서 진짜. 어쨌든 뭐가 있습니까? 그럼 불란서에는. 불란서는 특히 또 많은 뭐 디저트 중에서도 빵 종류 아니면 사실 원래는 프랑스의 디저트 많은 것들 중에는 빵뿐만이 아니라 마카롱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곳은 빵 맛집이라서 그래서 빵과 관련된 나라는 프랑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추천해드리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그 엘카미노 바로 근처에 있는 아우어 스위치라는 그 카페 겸 빵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다양한 빵들이 이게 딱 입구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본인이 직접 고르셔서 계산하시면서 음료 주문도 하시고 뭐 굳이 빵 안 사고 음료만 주문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빵 맛집으로 이미 SNS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네. 아는 사람은 아는. 네, 빵 덕후 분들께는 여기는 굉장히 이미 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빵을 먹어봤는데 여기 특히 뭐 이렇게 그 크루아상이나 이런 빵들뿐만이 아니라 뭐 스콘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가장 맛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확하게 메뉴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빵 메뉴가 그 이제 약간 부드러운 빵 사이에 약간 그 바닐라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빵이 진짜 그 안에 있는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더 막 이렇게 스콘이나 이런 빵들보다는 그렇게 크림이 들어간 빵들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크림이 맛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게 비법이겠네요. 특제 비법. 네. 이게 또 특징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크림 종류의 빵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진으로만 봐도 비주얼이 이게 상당하네요. 막 크림도 네.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이 크루아상은 이게 줄무늬가 하나하나 이게 다 보일 정도로 말이죠. 아주 생동감 있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인증샷을 잘 남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에서 이렇게 빵을 시키고 그 빵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또 인증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빵 아주 한가득 먹을 정도로 아주 좋은 비주얼을 또 보여주는 곳이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같이 그 엘카미노와 이제 또 스페인 옆에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이야, 또 그런 둘이 맥락으로서 사이가 안 좋지 않나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서. 나라는 조금 그래도 어쨌든 아니 관광객 입장에서 유럽 가면은 딱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뭐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이 관광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 같은 유럽 연합이죠. 그럼요. 이렇게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추천을 조금 드려보았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좋아요. 조금 한번 해보고 빵을 일단 먹었어요. 빵을 먹었는데 여기가 근데 뭐 이렇게 카페에서 계속 저녁 시간 전까지 내내 보내기가 조금 애매한 시간이 있잖아요. 약간. 너무 또 오래 있으면은 또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간에 사실은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곳을 가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 영화를 보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또 다른 카페나 뭐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는 원주에서 좀 호주를 느껴보는 경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번에 또 호주로 갑니까? 그러니까 또 비행기 타고 멀리 오세아니아까지. 네, 남반구로 한번 가봅니다. 안 됩니다. 네. 너무 이동이 빨라요. 네. 그래서 호주. 원주에서 호주를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이곳이 바로 픽앤롤이라는 카페입니다. 픽앤롤. 네. 이게 약간 이름부터 힙하네요. 이름이 픽앤롤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농구 용어예요. 이 픽앤롤이라는 용어가. 네. 농구 이런 용어는 꼭 농구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뭐 약간 둘이 이제 어떤 우리 선수 두 명이서 이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협동의 묘로 만들어내는 전략 전술이긴 한데요. 뭐 그런 의미. 아니 뭐야 티키타카잖아. 약간 네 어떻게 보면 뭐 2대1 패스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이름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또 특징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에서 만나는 호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호주 뭐 멜버른에서 근무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접 약간 그 인테리어도 그 멜버른의 인테리어를 많이 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카페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는 이 공간을 처음 이렇게 딱 그 보고 봤을 때 되게 약간 시원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떤 약간 되게 색다른 느낌을 많이 주는 그 공간이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색감도 그렇고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분위기들, 그 다음에 또 원주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그런 인테리어들이어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호주 멜버른에서 근무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호주 애들레이드, 캐나다 토론토에서 근무한 베이커가 만드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국제적이네요. 네.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곳이라서 조금 한번 가보시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 자체가, 그리고 피켄롤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서 따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여기가 그 원주 종합체육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곳이에요. 그 또 원주 DB 경기장의 맞은편. 네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종합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농구라는 그 포인트가 또 그 포인트를 살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이곳에서 뭐 그 DB 포러미에서 뛰는 김종규 선수와 관련한 굿즈를 이렇게 좀 전시하는 뭐 그런 팝업도 같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피켄롤 카페가 문화도시 원주와 또 같이 함께해서 뭐 그 줍깅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약간 거점 장소처럼 이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활동과도 굉장히 많은 결합을 조금 하고 계시는 그 공간이기는 해서 이 공간 자체가 좀 의미 있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을 떠나서도 이 인테리어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이국적인 풍경들. 근데 그 이국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호주 멜버른의 풍경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세련된, 좀 모던한 느낌을 더 많이 주는 부분이라서 이 공간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좀 색다른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를 보니까 이게 거의 화이트 계열로 이게 돼 있고 창도 아주 크게 뚫려 있어가지고 채광도 아주 잘 되고, 또 천장은 뭐 노출 콘크리트인데 뭔가 이렇게 천장 높이가 또 제법 또 높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뭔가 탁 트인 느낌을 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공간을 딱 가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 딱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네. 이제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공간은 이 카페 피켄롤을 조금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영업시간을 또 이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월요일 정기 휴무를 제외하고서는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편안하게 조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여기가 주차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 바로 앞에 종합체육관이 있어서 그쪽에 위치한 다양한 주차 공간을 활용하셔서 뭐 주차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컨셉은 어차피 차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차가 없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조금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그렇죠. 도심권이니까 또 여기는 편하게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켄롤을 추천드렸고요. 이제 오시간을 다 보냈으면 또 배가 출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은 또 이제 호주에서 이제 남반구에 있다면 올라와 보죠. 한번 가깝게 올라와 보죠. 어디 북극으로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휙휙 가셔서 지금 어디로 갈지 불안합니다. 바로 어디로 가나요? 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대만으로 한번 떠나오겠습니다. 이 타이완으로 또 가는군요. 네. 이제 원주에 타이완, 대만을 느낄 수 있는 또 식당이 있어가지고 바로 리지 대만 식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대만 식당입니다. 네. 그렇네요. 오재 씨도 이 공간은 좀 잘 아시지 않나요?
여기가 아마 그래도 한 만들어진 지 한 4년쯤 된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정도? 거의 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좀 몇 번 계속 갔었어가지고 원주에 살 때는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예, 그 여기 남양주에 오기 전까지 군 입대 전까지는 그래서 많이 먹었었고 뭐 사실 대만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 이제 중국 음식 뭐 이런 거는 많이 먹지만 중국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만 음식은 또 잘 모른다. 이게 뭐가 비슷하면서도 다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정확히 대만은 어떤 맛일까? 저는 뭐 대만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궁금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네. 약간 뭔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뭐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우육면. 이게 또 우육면. 네, 컵라면으로도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우육면이 이 대만의 좀 대표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육면도 이제 대표 메뉴이긴 하고요. 그리고 우육면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시엔수지라고 대만식 닭튀김도 있어요. 근데 닭튀김도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카라게나 이런 맛이 아니라 조금 다른 맛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요런 그 닭튀김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메뉴들 이제 뭐 대만식 만둣국인 우육탕 자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덮밥인 그 르로판이라는 음식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사 메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즐기실 수 있고 뭐 그 외에 약간 안주처럼 같이 먹을 수 있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시엔수지라든지 뭐 아롱사태 수육 르뇨자엔 그다음에 뭐 대만식 소세지 그다음 요거는 꼭 대만 음식은 아닌데 이게 중국 음식 중에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토마토 계란 볶음이 있어요. 사실 이 토마토 계란 볶음이 맛있어야 진짜 중국식 네. 식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메뉴들도 있고 해서 아마 좀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좀 즐기시면서 근데 이곳이 또 특징인 게 그 사장님이 진짜 대만 분이세요. 완전 대만에서 진짜 정통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이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로컬 사람이 만들어주는 찐 로컬 음식인 거죠. 더욱 믿음직한.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대만 음식이다. 네. 제가 근데 지금 이 검색했을 때 메뉴판에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대만식 마파두부 덮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그게 그 대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후추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후추가 엄청 큼직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후추가 들어갔을 때 이게 고기인가 이러고 먹었다가 아주 후추가 무슨 맛인지 그때 태어나서 처음 확실히 깨달았던 정확하게 깨달았던 순간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맛있거든요. 양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식당에서 먹으면 참 좋은 메뉴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이 마파두부도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후추 맛을 맛봐라. 아니요, 뭐 미리 경고 드렸습니다. 고기인지 뭔지 잘 판단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대만 음식을 좀 한번 우리가 평소에 좀 경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약간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맥주도 이렇게 대만 맥주를 좀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만 맥주, 뭐 대만 음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음식에는 간단한 또 술이 같이 곁들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로컬의 그런 음료들 맛보면은 또 그게 또 약간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리지 대만 식당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가 뭐 둘이 갈 만한 곳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가게가 사실 큰 편은 아니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아주 큰 편은 아니고 약간 좀 소박한 느낌이랄까요? 아담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도 많이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우육면이나 이제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맥주도 한잔 하고 말이죠. 이렇게 혼밥이나 혼술하러 가기도 꽤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좀 다용도로 혼자 일 때나 또 둘이일 때나 함께도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의 위치가 그 평원초등학교를 검색하시면 그 근처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고 그 벽산 아파트 쪽이죠? 바로 벽산 아파트 상가 쪽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어떨까 싶고 근데 이곳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산 아파트 주민분들 부럽습니다. 바로 앞이네요. 리세권. 그렇죠.
이렇게 저녁 식사까지 했으면은 이제 또 그 저녁 이후에는 약간의 술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네. 아까 혼자는 저녁에서 끝내버려 놓고서 둘이니까 이제 더 가시네요. 혼자는 아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혼자는, 넷플릭스 봐라. 아유, 집에 얼른 추운데 집에 들어가야죠. 아이고 네. 둘은 아직 너무 이르다. 좀 더 늦게까지. 그럼요. 아직도 그럼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그 저녁 시간, 그 밤 시간은 조금 더 보내기 좋은 공간을 한 곳 더 있어서 거기까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번에 대만을 갔다면 이제 또 미국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코스 누가 짠 거야 이거 아니 유럽 야. 갔다가 오세아니아 갔다가 아시아 갔다가 다시 아메리카로 가는 이 마일리지만 이게 얼만지. 그러니까요. 야 고유가 시대 대단한 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실제로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여정인데 그렇죠. 원주에서는 이렇게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원주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장소는 어디냐? 바로 코다입니다. 코다. 네. 이게 아실만한 분들은 또 아실만한 장소네요. 그렇죠. 네. 바로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스를 가보면 어떨까? 바로 야. 뉴올리언스가 그 재즈로 상징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또 새로 알아가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코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재즈 바예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는 그 재즈 바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현역 프로 밴드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을 매달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곳에 가면은 뭐 그냥 가볍게 음료를 술을 즐길 수 있는 바 형태인데 뭐 이렇게 실제로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보통 주말인 경우가 많기는 하는데 실제 밴드의 뮤지션을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재즈바의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에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그 재즈 음악에 이분도 또 진심이시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런 양질의 음악들이 계속 좀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이 재즈,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드랜드 커피클럽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재즈의 컨셉을 가지고 온 공간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즈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제가 한번 갔었는데 몇 달 전에 공연을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라이브 공연. 근데 상당히 제가 재즈를 잘 모릅니다. 재즈가 뭡니까? 근데 사실 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딱 듣기에도 재즈를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게 공연을 하시고 아주 압도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술을 한잔 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때 기네스를 마셨나 그랬는데 이게 딱 술 한잔 하면서 재즈를 들으니까 야, 이게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순간이다. 이게 행복이다. 내가 이러려고 군 제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둘이 가도 정말 그런 기분을 함께 나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또 원주가 이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코다에 가시면은 그런 양질의 정말 퀄리티 높은 그 공연을 실제로, 이게 그냥 음악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들었을 때와 그 실제 공연을 내 귀로 경험하는 건 또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얼마 전에 그 문화도시 원주 테이블데이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 공연은 밴드의 음악을 직접 경험했을 때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그런 경험을 또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막 매주 공연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코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정보를 잘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해요. 공연이 있을 때 가시면은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는 뭐 코다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코다 뭐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좀 업로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공연을 우지씨처럼 가신 다음에 그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멤버십처럼. 그러면은 문자로도 이렇게 공연 정보를 알려주세요. 뭐 언제 공연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입장료는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주셔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보신 다음에 그 신청을 한번 해보셔도 뭐
꼭 재즈가 밴드가 또 다양하고 또 다양한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좀 종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코다를 조금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네. 여기 위치는 뭐 장미공원길 71-7이라 그래서 그 장미공원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네 한번 뭐 아마 방문하시기는 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영업 시간은 일요일 정기 휴무를 제외하고서는 6시 반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뭐 만약에 크리스마스 때 쉬신다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넘어가는 그 밤에 한번 공간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에서 이제 퀄리티 높은 재즈 공연을 또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의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네. 그렇죠. 그런 공간이 네. 바로 코다. 네. 그리고 어떤 뭐 원주에서 그런 재즈 공연이나 이런 걸 뭐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꾸준히 하는 경우는 이 코다가 진짜 유일한 곳이기 그리고 때문에 재즈를 잘 아는 사장님이 직접 기획하고 또 그렇죠. 섭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실제 진짜 현역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하루를 세계 여행을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곤하면 차도 없는데 지금 차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5개국을 돌아다니니까 이게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알찬 네. 하루 마무리가 됐고 자 그러면은 이제 구기 씨처럼 차가 있어서 아주 엉뜻 틀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또 어딜 가야 됩니까? 네. 네. 어디 갑니까?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폭이 넓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이참에 한번 원주 외곽 지역을 조금 가보면서 거기에서 좀 즐겨보면 어떨까. 이게 그 차 없는 사람에게 도심을 양보하고 네. 차 있는 사람은 좀 바깥으로 빠져 있어라. 그럼요. 그런 느낌. 도심에 차 너무 많으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차 없는 그런 것도 것- 서러운데. 그럼요. 뭐 주차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차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더 낫다. 네. 왜냐면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주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으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차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정면 코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멀리 보내시네요. 네. 지정면. 아주 멀리. 진짜 기업도 겹칠 수 쪽으로. 없게끔. 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지정면이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뭐 갈만한 곳이 꽤 있나 봐요. 네, 어디가 좀 그럼요. 있나요? 네. 맨 처음 장소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곳을 네. 먼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네. 첫 번째 장소는 뮤지엄산을 좀 골라봤습니다. 뮤지엄산 여기는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네요. 너무 그렇죠. 유명하죠. 명실상부 뭐 전국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원주 와봤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상당수가 사실 뮤지엄산을 와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네. 그 정도로 뮤지엄산 전국적 인지도가 있다. 그렇죠. 뭐 주말마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지역, 특히 뭐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뭐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주 사람이 간 경우보다 다른 지역에서 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정작 맞아요. 원주 사람은 많이 못 가봤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네. 맞아요. 많은 전국에서의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이 뮤지엄산을 이제 설계한 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가 또 굉장히 세계적인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안도 타다오 건물을 보기 위해 원주를 이렇게 뮤지엄산을 방문한 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네. 그 정도로 가치가 높은. 네. 그래서 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뭐 건축물 자체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또 아마 아직 안 가보셨다면, 만약 가보셨더라도 이곳에는 약간 계절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주는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가보셨더라도 이런 특별한 날에는 한번 뮤지엄산에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뮤지엄산 안에는 그 뮤지엄산 건물들 뭐 전시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임스 터렐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이 제임스 터렐관이 또 빛의 예술가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그 제임스 터렐관 자체도 그 이런 뮤지엄산에 안도타다고 설계한 그 건축물에서 주는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 제임스 터렐관만 따로 있는 그 공간에서 주는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시간적 여유를 좀 충분히 두신다면은 뭐 뮤지엄산 그냥 그 본
전시관 관람뿐만이 아니라 제임스 터레관까지 방문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을 하죠. 제임스 터레관까지 가는 비용은. 네. 요게 그때 강원도민 할인이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민 할인인지 아니면 원주시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민 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빨리 저도 강원도민이 돼서 한번 더 가보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조금 저는 가봤는데 뭐 그 제 와이프나 아니면 슈아랑 같이 가본 경험은 없어서 또 저희 가족이랑 같이 가본 경험은 없어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뭐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여기는 뭐 월요일 정기 휴무 제외하고는 10시부터 8시까지 조금 운영이 됩니다. 6시까지인가요? 6시까지? 네. 네, 6시까지죠? 네. 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방문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래서 오픈 때 맞춰서 방문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또 바로 그냥 초장부터 즐겨야 네네. 된다. 네. 왜냐면은 또 이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방문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막 붐비기 이전에 미리 그러니까 먼저 뮤지엄산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이 공간을 둘러보신 다음에 점심을 드시러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장소를 이 뮤지엄산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뮤지엄산을 이제 또 든든하게 또 구경했으면 또 든든하게 또 밥을 먹으러 가야 할 텐데 네. 어디로 가면 또 좋을까요? 지정면에? 지정면에 뭐 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뮤지엄산에서 이제 이렇게 뮤지엄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위치는 올라가는 길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은 그 위치한 피제리아 레스토랑 겸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무튼이라는 그 공간인데요. 네. 무튼? 네. 뭐 아무튼 뭐 영어인가요? 한글인가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엔 한 뭐 독일어이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로 봤을 때는 독일까지 또? 그렇군요. 아니면 네. 뭐 이탈리아어인가? 네, 어쨌든 뭐 네. 어쨌든 네. 무튼이라는 공간인데요. 네, 요 공간은 아까 피제리아 레스토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피자 뭐 아니면은 그런 이탈리아 음식들을 조금 팔면서 동시에 뭐 브런치 카페 그 커피도 팔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화덕 피자, 파스타, 폭립,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그 통창이 완전 통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근데 그 통창 너머의 그 뷰가 산 뷰예요. 산과 강이 있는 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예쁜. 그리고 뭐 이제 낮에는 그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좋아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그냥 인증샷 찍기에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이렇게 음식을 먹는 내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더 풍요로운. 왜냐면 이게 층고가 진짜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막혀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잘 트여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방감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색다른 의미를 좀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뭐 네. 이게 샹들리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게 또 하나 있고요 천장에. 이게 또 말씀하셔서 창이 굉장히 커가지고 뭐 이렇게 눈 온 뒤에 또 가도 그 설원 같은 걸 또 보는 또 맞아요. 묘미가 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에 또 눈이 이렇게 오면 그 자체가 또 색다른 풍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주에서 화덕 피자를 요즘 또 먹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화덕 피자집이 조금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곳에서 이렇게 화덕 피자를 맛볼 수 있다는 점도 좀 특징이고 그리고 이런 특징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가 약간 요즘에 그런 첨단 기술과 접목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제 그 태블릿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플러스로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로봇이요? 네. 그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서빙 로봇이 이렇게 쭉 와서 우리 테이블 앞에 멈춰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령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또 그 자체가 그냥 또 하나의 좀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재밌네요. 로봇이 또 서면 뭐 음식도 화덕 피자도 참 이게 원주에서 맛보기가 힘들지만 로봇은 특히 더 원주에서 그렇죠. 아마 보기 드물지 않을까 로봇 서버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 또 해보고 싶으시면 이 무튼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요일 정기 휴무를 제외하고서는 뭐 11시부터 이제 9시 그 오후 9시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래서 편안하게 좀 관람을 하시면서 또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식사를 했으면 물론 무튼도 커피를 팔긴 하지만 너무 한 곳에서 또 그 즐기는 것보다는 또 색다른 변주를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럼 또.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카페를 세 곳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야, 세 곳이나 네.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골라서 한번 가보시면 어떨지 이제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첫 번째는 월송 커피입니다. 월송 커피. 네.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여기는 무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일단 자리가 상당히 최적화돼 있군요. 네. 그래서 물론 차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배도 부르니까 가볍게 그냥 가보자라고 했을 때 바로 옆으로 가서 이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무튼보다 월송 커피가 더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월송 커피가 있고 그 다음에 무튼이 좀 들어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월송 카페 라떼 그다음에 흑임자 라떼가 좀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시그니처군요, 약간. 네. 그리고 뭐 그 무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 창 너머로 볼 수 있는 뷰가 굉장히 멋져가지고 근데 뭐 이거는 만약에 무튼을 가셨으면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봤던 반감되나요? 네. 어차피 또 보는 거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약간의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풍경이 있긴 하니까. 네. 뭐 이러면 되겠네. 무튼에서 내가 창가 자리 잘 못 앉았는데 여기서 또 창가 자리에서 제대로 볼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그렇죠. 변주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내가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아쉬우셨다면 또 한번 또 월송 커피로 바로 가셔서 근데 여기 단점이 바로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그렇게 즐기면 좋겠지만 또 만약에 무튼에서 창가 자리를 못 앉으셨으면은 월송에서도 조금 만약에 앉지 못하실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좌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는 뭐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굳이 창가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풍경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뭐 이 무튼 바로 근처에 있는 월송 커피 뭐 이렇게 뭐 뷰를 보면서 즐기기에는 뭐 무튼과 마찬가지로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뭐 식사하고 바로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월송 커피.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두 번째 카페는 바로 카페 로톤다입니다. 로톤다. 네. 이 이름들이 범상치가 않은데 이 로톤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카페인가요? 네. 여기는 그 기업 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여기가 예전부터 여기도 약간 뷰 맛집, 그다음에 인증샷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하여간 카페는 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가 왜 유명했냐? 여기 이 건물 자체가 약간 붉은 벽돌 건물이에요. 붉은 벽돌. 네. 1층짜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공간 그 카페 건물을 찍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인증샷으로 남기기에 좋은 곳이기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주시고 또 인증샷을 남겨주시기도 하셨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차가 있다 보면은 또 멀리 가는 이유가 그래도 원주는 특히 약간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경의 경험을 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렇죠. 야외 인조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이 좀 좋을 때는 빈백도 이제 마련돼 있고 파라솔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편안하게 조금 약간 누워서 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야외 인조잔디 쫙 펼쳐져 있는 옆에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생긴 조금 텐트 같은 좀 목재 그 구조물들이 있어서 약간 동굴 들어가 있는 경험을 또 주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넓은 그 공간적 위치에 다양하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준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기도 해가지고 이곳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도 하시죠. 네.
여기는 이제 월송 커피와 달리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인조 잔디까지 깔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이렇게 느긋하게 좀 더 이제 쉴 수 있는 약간 눕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카페군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인조 잔디가 있다 보면은 혹시 뭐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또 같이 좀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원래 본 건물 옆에 또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네네. 그 건물에 약간 연못을 만드셨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연못까지요? 네, 물로 약간 둘러가지고 또 색다른 스케일이 상당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색다른 또 경험을 주기도 하고 여기에는 그래서 겨울에는 약간 낮보다는 오히려 밤에 약간 조명이 켜졌을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잘 맞춰서 가보시는 게 어떨지. 근데 뭐 낮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붉은 벽돌이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예뻐가지고 뭐 낮에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네. 여기는 뭐 저녁 시간대 가도 말씀처럼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위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대를 맞춰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은 영업 시간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는 영업 시간은 휴무가 없습니다. 네. 여기도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따로 휴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1시 반부터 이제 저녁 10시까지 넉넉하게 운영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사이 시간이면 언제든 점심이든, 약간 아침이든 저녁 늦게든 이제 즐기실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편안하게 조금 공간을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로톤다를 한번 두 번째로 추천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이 두 가지 앞서 좀 상반된 카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마지막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요? 여기는 이제 작년부터 인스타에서 이제 원주 카페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그 원주 카페 제가 그 해시태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진이 이 시기쯤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어디야? 라고 살펴봤던 곳인데 바로 그 스톤 크릭이라는 그 공간입니다. 스톤 크릭. 야, 이게 뭐 핫하다는데 원주 지금 저만 빼고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왜 핫한가요, 여긴 도대체? 여기가 왜 핫하냐?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특히 핫한 이유는 어쨌든 인증샷을 찍기 좋은 곳 그리고 그 인증샷이 되게 약간 색달라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아마 사진을 보실 수 있으면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딱 바로 아실 텐데 이게 건물이 두 개 메인 건물이 있는데 그 뒤편에 그러니까 카페 뒤쪽에 절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절벽의 뷰가 엄청 좋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절벽이 약간 좀 모양이 아주 좀 특이하네요. 눈이 올 때는 약간 눈이 마치 폭포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이게 그건가 보네. 눈이 약간 폭포처럼 이렇게 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뭐 약간 빙벽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꼭 그 겨울철에 그래서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곳은. 네. 이 풍경이 어디서 흔히 보기 어려운 아주 묘한 절경을 이 카페에서 감상할 수 있네요. 네. 이게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산이 아니라 진짜 이게 딱 잘라놓은 것 같은 절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네. 바로 약간 암벽 등반 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풍경이라서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원주에서도 조금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뷰를 보여주는 곳이라서 이곳을 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인증샷 남기기 가장 좋은 그 공간이라서 가셔서 또 이번 주에 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러면 그렇죠. 또 아마 그 빙벽도 더 좋은 더 멋진 풍경을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근데 다음 주까지 뭐 눈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계속 추위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 약간 계속 얼어있는 그 절벽 뷰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진짜 사진 찍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이 카페를 방문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납득이 될 정도로 묘하네요. 이 절경이. 그렇죠. 약간 그게 그 뷰 자체가 굉장히 약간 되게
원주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 풍경을 보기가 힘든 그 뷰여가지고 그 자체가 되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공간들 자체가 막 엄청 뭐 커피가 엄청 맛있다거나 물론 뭐 다 맛이 훌륭합니다만은 그게 약간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또 특히 이런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는 또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색다른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충분히 또 의미 있는 또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페 3곳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3곳 중에 아니면 뭐 가능하다면은 뭐 커피도 맛보시고 근데 스톤크릭은 또 물론 커피를 마시러 가시는 것도 뭐 좋겠지만 굳이 커피가 만약에 내가 좀 힘들다 그럼 인증샷이라도 좀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그 스톤크릭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약간 저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약간 되게 그 간현 관광지도 지나고 그래서 되게 안쪽에 있어요. 엄청 멀리 가야 그래서 되네. 여기는 진짜 차가 없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어가지고 네. 아니 여기는 거의 저 여주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이 정도 위치면 여주 양평쪽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뭐네. 거의 원주의 끝자락에 소금산도 지나서 말이죠. 네네. 야. 그러니까 여기 그 카페 소개에도 간현 관광지와 동양평 IC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접경지대에 있네요. 네. 오히려 그리고 그 동양편 IC로 진출하면 더 가깝대요. 10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원주 오히려 양평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을 수도 있을 법한.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혹시 뭐 뮤지엄산 외에도 만약에 간현관광지를 방문하신다. 그렇더라도 네. 이 공간을 이 카페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들 좀 이 3곳 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유형별로 혼자일 네. 경우 이렇게 둘이나 그 이상일 경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차가 없는 경우, 차가 있는 경우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좋은 곳 원주에서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 원주 네. 핫플레이스 이 전문가답게 아주 저는 정말 모르는 많은 곳들을 소개해 주셨네요 오늘. 네. 네. 이 정도로 소개드렸는데 뭐 원주에 크리스마스 때 갈 만한 곳이 없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의지의 문제인가요 이제? 이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게 사실 네. 다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저희도 못 가본 곳들이 좀 몇몇 군데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재 씨 모시고 스톤크릭 가서 우재 씨 인증샷도 찍어드리고. 네. 뭘 또 그렇게까지 서로 한번 찍어서 저희 계정, 저희 뭐 원주하는 척 계정이나 이런 데도 한번 올려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와봤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크리스마스 때 가보기 좋은 곳으로 추천드리긴 했지만 또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여긴 다 가볼 만한 장소들이기 때문에 네. 시간 나실 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매거진 W 첫 시간 크리스마스에 가기 좋은 곳 아주 국인 씨가 엄선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중에 선택해 보셔서 또 코스를 한번 짜보셔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52회 1부는 좀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랜만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아니라 자료를 준비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주체를 못했습니다, 오지 씨. 요 근래 제가 가장 말을 좀 적게 한 네.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편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런 방송을 종종 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또 우재 씨가 항상 이렇게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우재 씨가 그렇게 항상 준비해 주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이런 코너마다 또 이런 코너들은 또 제가 준비해서 또 그런 다양한 재미들을 또 청취자분들께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그 춘천에 있는 그 녀석은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네. 조만간 잡으러 갑니다. 네. 저희 기대해 주세요. 원자는 척
52회 2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다음 주에 또 이런 다양한 소식들 또 재밌는 소식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아 이거는 안 맞았어요. 원주가